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명태균 씨는 뭐 연일 끝없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200통의 전화가 온대요. 오늘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셨습니까? 오늘 통화 내용은 뭡니까? 아니 뭐 별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안부잖아. 김현정 안부잖아. 이제 안부전화하는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명태균 씨랑 통화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근데 이분은 이제 통화하면 대체로 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 김현정 씨하고 한 그 전화 인터뷰가 저는 라이브인 줄 알았더니 어제 밤 늦게 2시간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편집이군요. 녹화해서 편집한 건데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토를 상당히 하고. 성토는 뭡니까? 아니 뭐 이제 자신이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인은 2년 동안 10년간 야인이었던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고 볼품없는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겠냐.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일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관련해서 뭐 교육감 후보 시절이냐 아니면은 인수위 특보 시절에 그걸 본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그거 아니고 임태희 씨가 윤석열 캠프를 구성할 때 이분에 대한 그 윤핵관 사이에서의 호불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받을지 말지. 그래서 본인이 평판 조회를 해가지고 전달해 준 거다. 이제 이렇게 바로 잡기도 하고. 여하튼 이제 제기되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하고 통화해서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큰 말실수를 하나 한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명태균 씨의 일관된 입장이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오늘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 오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는 오빠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빠라고 한 녹취가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정확히? 녹음이 없을 거다. 녹취도 없다고 그랬고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됐잖아요.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 못하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명태균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언론사 취사 선택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국감장에 나와라. 국감장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말에 국민 앞에 떳떳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라. 그렇게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연골 수술을 해가지고 못 나온대요. 그리고 오늘 그 한의사협회 그 낚시 간 거 확인 안 해주더라고요. 낚시 갔대요. 낚시 갔대요? 네, 거제도로. 저한테는 거제도로 낚시 간다고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뭐 모르겠어요. 근데 와이가 오늘 뭐 한의사를 또 바꿔주더라고요. 그 김영선 의원하고 논란이 됐던 한의사협회 그 한의사를 직접 연결을 해서 본인이 얼마나 실제로 아픈지를 또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독특한 캐릭터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인수위 에 일하러 간 게 아니라 면접을 보러 간 거다. 사람 뽑는데 어떤 선생으로서. 그렇죠. 그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갔었다는 건데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사람을 뽑는데 무슨 옛날에 뭐 재벌 대기업들 관상가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비슷한 컨셉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이 무슨 자격으로 가서 면접을 본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지난 한 40여일 한 달 넘도록 명태균 폭풍 안에 있어서 그가 하는 정말 핵폭탄급 얘기를 듣느라 어머 이런 일도 있었대. 세상에 막 이러면서 또 오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입 열면 뭐 판이 뒤집힐 거라 그랬나? 뭐 대선 얘기하면 뭐 그런 정도로 흔들리긴 하는데 사실은
실제 하다면 이런 일이 실제했다면 네. 이거는 전형적인 국정농단 아닙니까? 예. 근데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들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네. 많은데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명을 안 해요. 그래서요. 그럼 네.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밖에 네. 없냐? 맞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장 소장님께도 몇 번 여쭤봤었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너무나 법적 조치가 미흡하고 미온적이란 말입니다. 법적 조치뿐만이 아니라 해명도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해명도 거의. 없고요. 2번 만났어요. 3번 만났어요. 그것도 이거 거짓으로 자꾸 네. 딴 쪽에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 대통령 당사자나 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나 본인은 언급하거나 생각하기도 싫겠죠. 이 일 때문에 지금 많이 공격당하고 곤공해지고 예. 곤혹스러워지니까 참모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예. 여사님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 이거 더 큰 문제가 그게 생깁니다. 되겠습니까? 진실로 믿어집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사실관계를 우리들에게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참모들의 역할이지 여사가 안 밝힌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용산 분위기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맞는 말씀이지만. 그게 가능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예. 오늘 중앙일보 등 보수지들이 7간신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명까지 뭐 ABCD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개 비서관, 아무개 행정관. 사실 이 얘기는 김대남 녹취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어요. 40대 뭐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출신들이 김건희 여사를 에워싸고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딱 짜고 있으면서 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 그 안에 껴야 여사 라인을 타야 그래야 뭐 공천도 받고 공공기관장도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장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나? 뭔데요? 뭐 김 여사가 뭐 저기 스탑 걸어가지고 공공기관장들 임명이 안 되고 있다. 제가 뭐 이런 그랬어요? 뭐 기억이 안 나요. 아까 편의점 와서 하신 얘기잖아요.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간신히 있다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십상시 얘기 나오고 그런 구조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진언을 하겠습니까? 똘똘 말아서 아무 일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들끼리 어떤 뭐 대우를 짜가지고 뭐 지키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용산은 이런 어떤 약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죠. 예, 걸려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좀 튼 분들도 있어요. 뭐냐, 오세훈 시장 내 앞에서 3번 울었다 이러니까 오늘 운 적 없다고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혹시? 봤어요. 페북에다가 내가 왜 거기 가서 읍소를 하느냐 뭐 이러면서. 명태균 씨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이거 되게 불쾌하실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은 운 적은 없어요. 예? 아, 그럼요. 네, 질질 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는 정치인들이 나를 찾아왔지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미일관하게 내가 누굴 만들어줬고 닭을 키워서 납품했더니 봉황이 됐고 정치인들을 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로 쓰는 표현이죠. 근데 그게 좋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침없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사실은 이제 곤궁해진 처지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창원지가 뭐 하는 거냐, 법대로 처리해라라고 하지만 아무도 이분을 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래요. 날 어떻게 한다고? 내가 뭐 거짓을 그래서요. 얘기한 거 없습니다. 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팩트 체킹 해보세요. 뭐 김재원 의원의 경우에 아주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창원지검도 왜 이 어떤 명백한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크게 짖으면 그게 겁먹은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기자분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게 하고 있잖아요. 겁먹은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겁먹은 걸 수도 있는데 겁먹은 거니까 내가 다 했어.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런데 아까 장 소장님 본인이 중요한 건 검찰이에요. 검찰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직 검사 출신 정치인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끄러워서라도 일단 입고를 시킨다. 뭘 가지고 입고를 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선거법. 그거 가지고 위반. 그거는 본인
그걸 어떻게 입고를 참고인을 그냥 저렇게 입건을 할 수 아니 뭐 그거는 잡아들여? 아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거꾸로 그거는 본인이 내가 어떤 선거 공천의 대가로란 얘기를 자백을 했고 돈이 반띵해서 들어온 게 기록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명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은 또 아니래잖아요. 또. 아니 그건 기록이 아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 있고 강혜경 씨의 주장이 있고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장들을 검찰이 뭐 하는 조직이에요? 수사를 해서 누구에게 벌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있고 본인의 녹취가 있고요. 그렇다면 수사하면 금방. 그런데 그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검찰도 명태균 씨를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늘 그 광주 고검장 지내신 박균택 의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이상한 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방침을 세웠지만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하기로 하고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개로 수사를 하다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한다고 발표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두 가지를 동시에 수사하다가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창원지검이 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창원지검의 지금 수사 태도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신에 차서 여기저기 언론을 골라서 인터뷰도 하고 자기 입장도 얘기하고 뭐 하면 기자들이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이 판을 즐기고 있는 거죠. 명태균 씨가 장윤성 기자님 보고 십상시래요. 네? 가짜 뉴스를 매일 떠드는 정치 패널들 그들이 십상시다. 제가 십상시래요? 아니. 장윤성 기자님 이름을 적시한 건 아니고 저희 같은 정치 패널을.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이 말입니다. 또 중요한 발언이에요. 뭐냐면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놔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론 조작인지 알면서 그냥 놔두면 그게 말입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동안 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나는 명태균 몰라. 그렇게 손절하면서 거짓말인 게 막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는 멘탈이 좀 나가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어느 분 말씀하시나요? 좀 대체로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연세에.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거짓말한 게 막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거짓말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명태균과 아무 인연도 없고 나를 뭐라 그랬더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 사람들 특히 이제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잘 활동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용남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엔 김용남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거나 친분이 있어가지고 내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본인도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런 겁니다. 명태균 씨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야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뭐 소송도 제기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들은 날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대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시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고 구구절절 일일이 막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런 분들 반박을 하면 계속 또 이거 있는데 저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대응을 하는 게 맞고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와의 인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있죠. 얘기 듣고 틀만한 거 듣고 뭐 말도 안 되는 건 안 듣고 그랬다. 뭐가 문제냐. 이런 것이 현명한 것이지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막 온갖 험담을 또 해대잖아요. 듣보잡 뭐 정치 브로커만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도 너무 본인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적인 언사를 동원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은 또 본질이 또 왜곡되고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좀 감정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냥 팩트로 얘기해라.
장 소장님이 명태균 씨 관련인가요? 뉴스토마토 보도가 또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네, 뉴스토마토에서 아마 내일 아침 6시에 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말씀한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9월달에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또한 여론 조작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에는 명태균 씨의 육성, 지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것은 지난번 뭐 경남도지사나 강원도지사 공천 개입 의혹 막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수치랑 맞춰 보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뭐 명백한 법적인 실정법 위반이죠. 여론 조작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그 수치가 나온다면 그건 여부가 아니라 그건 뭐 이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기사에 정황적인 증거나 팩트를 좀 확인을 해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걱정스럽습니다. 누구를 걱정해요? 명태균 씨. 보수 우파가 걱정스럽다. 아, 보수 우파. 자, 제가 뭐 명태균 씨를 왜 걱정해요? 내 욕만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다 욕해요. 다 비판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욕 안 하는 분은 누가 있습니까 정치권에? 이준석 대표. 거기는 알았다 이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뭐 내가 뭐 이런 거군요. 나를 3번 근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험한 소리 안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상중 썼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까지 상중 전까지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서 나를 팔아먹으려고 한 사람이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상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분가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내일 명태균 씨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이제 제가 우연하게 이제 뭐 그 녹취록을 좀 봤는데 거기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숫자까지 나오거든요. 몇 % 좀 뭐 이렇게 좀 만지라고. 그건 뭐 명백한 자백 아닌가요? 본인 육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몇 %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몇 %를 좀 마사지하라는 거겠죠, 수치를. 마사지. 그러면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할 수가 있을까? 글쎄요, 그건 해명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그 발표된 수치가 그거랑 일치한다면?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번 명태균 씨의 좀 메시지도 지켜봐야죠. 저는 그 명태균 씨의 메시지도 궁금하지만 그 이후에 검찰의 대응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검찰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그런 어떤 자료가 만약에 내일 공개되고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명태균 씨의 말을 국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저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됐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특히 그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거 날짜까지 다 특정이 되고 그 협상단에 누가 있는지 뭐 사람 이름까지 다 나오고 다 기사로 나와요. 아니 기사로 나와도 본인이 뭐 성일종 의원까지 얘기를 하고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 종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못 믿겠어. 이걸 못 믿겠다. 이게 골간이라고 본인은 얘기해요. 기자들한테 이거 주면서 이게 중심축이니까 요걸 먼저 공부를 하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공부도 안 하고 온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대응하기. 근데 그런 결과가 다 나오고 나고 언론 보도가 쭉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명태균 씨 논란이 생기니까 자기 행동과 여러 가지 메시지 그다음에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창작 소설한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판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김건희 여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김건희를 주어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이거 100일, 200일 가는 겁니다. 올 하반기 내내 명태균 씨가 뭐 오늘을 내가 이랬다. 뭐 이랬다. 니네 이거 모르지?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기자들한테 주면 또 기자들은 뉴스니까 써야 돼요. 기사를.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실이 이거를 정리를 안 하고.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 팩트가 틀린 부분을 확실하게 대통령실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도 미온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국민들은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의 관계 혹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명태균 씨가 얘기한 얘기가 진실이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다른 얘기인데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용산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은? 조금 너무 급하지 않냐, 예.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예. 정무적으로 좀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실 반응도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고요. 심상치 않습니까? 네, 부글부글. 예. 그럼 뭐 독대는 물 건너가는 건가요, 또? 아니 그런 얘기도 있대요. 이거 독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금정 그 17일 날 재보궐선거 좀 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괜히 독대 안 했다고 딱 얘기해가지고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선거 져버리면은 대통령실도 타격이잖아요. 근데 부글부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핑계로 독대는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선거 끝나면 무슨 독대는 독대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권성동 의원이 되게 세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윤 핵관이나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게 다 선거용 같아요. 뭐 독대는 이런 말씀 말이죠.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선거 때는 말이 세져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말이 온화해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문제적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상황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폴더 인사, 이를테면 뭐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뭐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본인 스스로 제기해서 나는 분명히 할 겁니다. 최혜병 특검법 나 그거 걸고 대표됐어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원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재의결 표결 과정에서 뭐 몇 명의 일타표는 있었지만 결국은 뒤집어 엎는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행사하지는 못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행동할 거다. 행동할 결심을 했다. 그래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10월 16일 선거 이후에 뭐 친윤계에서는 벌써 그 얘기해요. 김옥균 프로젝트 아직 안 끝났다. 선거 끝나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 기자님 너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저러한 행동과 메시지를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폄하할 지금도 생각은 없어요. 지금 폄하하신 말씀이에요. 선거 때만 그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심한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저 특검법 때 표결 때 재의결 때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할 거지. 제가 뭐 그쪽 참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해요. 근데 그거를 용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선거 이후에 또 단계. 꼬랑지 내리고 폴더 인사하면은 그때 비판해도 되는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뭐가 몇 번째? 한 번밖에 더 했어요. 아이, 뭘 한 번이에요. 사실은 두 분 용감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두 분 싸우시니까 딱 시간 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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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